안녕하세요. 오늘 밀러의 소녀라는 로맨틱 스릴러 영화 2244번 요약을 다룰 겁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이야기는 해외에 있는 변호사 부모님을 둔 테네시의 집에 홀로 남겨진 치로라는 소녀와 시작됩니다. 치로는 글쓰기로 외로움을 견디며 고립된 상태에서도 매일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을 입고 숲을 거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카이로는 선생님 조나단 밀러를 만납니다. 조나단은 작가의 꿈을 포기한 중년 남성이며 카이로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존경합니다. 조나단은 수업 전에 도착한 카이로에게 이번 학기에 집중할 책을 추천합니다. 조나단이 카이로가 12권의 필독서를 다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카이로의 친구 위니가 와서 식사 초대를 하자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소녀들이 간 후 조나단은 카이로의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책상을 살펴봅니다. 그때 조나단의 친구 보리스가 나타나 조나단이 보던 책을 들고 특정 구절을 비웃듯 읽습니다. 조나단은 보리스가 민감한 내용을 읽는 걸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보리스는 그의 작품을 읽었고 조나단은 카이로가 자신의 책을 가진 것에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바쁜 아내 베아트리체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제자가 자신의 책을 읽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아트리체와 에이미 사이 대화 중 에이미가 전화해왔어요. 통화 후 조나단이 아내와 얘기하며 술을 마셨죠. 둘은 가까워지는데 에이미 전화로 분위기가 깨져 조나단이 실망했어요. 다음날 조나단은 친구 보리스에게 주말 실망과 에이미 때문에 망친 로맨틱한 순간을 말했습니다. 보리스는 조나단의 사고에 대해 비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숲속에서 갑자기 카이로가 나타났을 때 불안함에 휩싸인 조나단은 긴장된 상태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카이로는 아무런 긴장감 없이 친근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조나단은 카이로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리스는 위니가 라커룸에서 실수한 척할 때 그녀의 의도를 금방 파악했어요. 그가 필요한 것을 물었고 위니의 유혹을 알아챘죠. 치로는 위니의 대담함을 칭찬했지만 그녀의 에세이 아이디어를 평범하게 여겼어요. 위니는 카이로에게 선생님의 조언을 받으라고 했죠. 이것은 그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카이로는 나이 차이를 이상하게 여기지만 위니는 모든 게 잘 될 거라며 그를 안심시킵니다. 조나단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첫 데이트 상대로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위니의 장난에 카이로는 더욱 흥미를 느끼며 당황해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요. 카이로스의 욕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나단에게 끌리는 신호를 보내요. 어느 날 조나단이 수업 후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속삭였어요. 그는 보리스와의 대화 중 저녁 식사 초대를 언급했어요. 보리스와 합의한 후 그들은 출발 전 즐겁게 춤추었어요. 카이로는 조나단이 춤추는 걸 우연히 보고 보리스가 간 후 그 춤을 따라 해봤습니다. 웃으며 위니 이야기를 나누고 조나단은 카이로와의 깊은 우정을 느꼈죠. 선생님은 치로의 작품을 칭찬했고 그의 글에서 대사를 외우는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교수가 치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존경하는 작가의 스타일로 단편 소설 쓰기를 제안했습니다. 치로는 이 과제를 통해 학기를 통과할 수 있음을 알고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치로가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로 교수를 놀라게 해 교수가 말을 잇지 못하게 합니다. 그녀는 카이로가 쓴 책 중 일부를 인용해 보였어요. 교수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가 인용한 책이 자신의 첫 작품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느꼈어요. 밀러는 글쓰기를 오래 피했고 결혼 후 일상이 평범해졌다고 인정해요. 영감이 부족해 글쓰기를 멈췄던 그는 다시 영감을 찾아 글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주말에 치로와 만나 단편 소설 토론을 제안한 그는 약속 장소에서 카이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나단은 문학 능력 향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엘리어트의 연주를 듣다가
두 사람은 엘리어트의 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카이로가 조나단에게 담배를 권하고 둘은 함께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카이로는 자신의 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보리스와 밀러에게 커피를 주고 그들은 자신감 있게 담배를 나눠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카이로는 위니에게 교수가 새로운 외모에 대해 말은 안 했지만 분명 좋아한다고 확신하고 밀러에게 자신도 헨리 밀러처럼 글을 쓰고 싶다고 말합니다. 밀러는 학교에서 문제 생길까 봐 걱정하지만 카이로는 자기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고민 끝에 밀러는 카이로를 믿고 계획 실행에 동의해요. 시간이 지나 조나단의 휴대폰이 아내의 주말 여행 초대 메시지로 진동하죠. 카이로가 단편 소설 논의를 위해 접근하자 조나단은 아내 생각에 빠져 별 고민 없이 카이로 작품에 동의합니다. 둘만의 시간에 위니는 카이로가 교수님을 유혹하려는 시도를 농담 삼아 흉내내며 친구를 놀려요. 그의 과장된 행동을 따라하며 주의를 웃게 합니다. 카이로가 휴대폰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는 사이 조나단은 에이미의 지속적인 전화로 인해 계획이 방해받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카이로의 목소리가 들리자 조나단은 에이미가 실수로 그의 가방에 휴대폰을 넣어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화 중 조나단의 배우자가 이번 주말 예정된 휴가 연기에 불만을 표하며 카이로의 휴대폰을 집에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나단은 비 오는 중에도 빨리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가다 폭우가 쏟아졌고 도착하자마자 비를 맞으며 나온 카이로를 보고 비를 뚫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둘은 서로에게 강렬히 이끌렸습니다. 열정적인 순간 후 조나단은 카이로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멍해집니다. 갑자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받고 조금씩 정신을 차립니다. 아내는 그를 혼자 두라고 하며 조나단은 혼란 속에 숨겨진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카이로의 최종안을 바로 인쇄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용 콘텐츠가 담긴 매력적인 이야기에 깊이 빠진 조나단은 자극적인 부분에서 카이로의 모습을 상상하며 크게 흥분했습니다. 자제력을 잃은 그는 급히 바지를 벗고 스스로를 만족시켰습니다. 다음 날 카이로는 매혹적인 옷차림으로 수업에 등장했고 조나단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카이로는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끼고 조나단에게 물었죠. 조나단은 카이로의 메시지에 실망해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어요. 카이로는 오해라 해명했지만 조나단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카이로의 설명을 거부하며 관계까지 끊었어요. 조나단은 카이로의 작업을 비판하고 신뢰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카이로가 진심을 전하려 해도 조나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카이로는 점점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조나단의 작품을 평범하다며 비난했고 불만을 키우며 점수를 낮출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카이로는 조나단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나단은 스승과 제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카이로는 조나단이 자신이 못한 일을 해내는 걸 보고 질투했다고 해요. 긴장 뒤 카이로는 교실을 나와 학교 우편함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밀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카이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하루를 털어놓습니다. 아내는 카이로의 글에 관심을 보이고 이는 뜨거운 토론으로 이어졌는데 그 토론은 예상치 못한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카이로가 밀러에게 거절당한 후 위니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위로를 받았어요. 저녁이 깊어지고 보리스를 재미있게 놀리기 위해 타협 사진을 찍기로 했죠. 그때 조나단은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자신이 카이로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비난을 듣습니다. 조나단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베아트리체를 안심시켰어요.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그 혐의가 사실이면 조나단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다음 날 카이로는 중요한 만남 때문에 수업에 불참했고 위니는 그의 부재에 화를 냈습니다. 수업 후 위니는 조나단에게 카이로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위니가 조나단을 죄책감 느끼게 하려 했지만 조나단은 반응 없이 논의를 거부했어요. 7호의 계획이 드러나면서 교사는 경영진 회의에 참석합니다. 7호와 밀러 교수는 질문을 받고 수업과 학교 밖에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야 해요. 카이로의 발언은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연결을 나타내며 교수는 이로 인해 직업적 명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교수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결국 교장은 조나단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보리스는 조나단에게 접근해 실망감을 표현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리스가 메시지를 전한 후 조나단은 베아트리스에게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조나단은 특별 배려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아트리스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조나단은 치료에 대한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심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베아트리체가 폭풍처럼 집을 나가며 결혼을 끝냈습니다. 위니는 카이로에게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며 대화를 나눴지만 카이로는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을 에세이에 기록한 위니는 카이로의 복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카이로의 에세이는 조나단과 카이로 관계의 가능한 결과를 선명하게 그렸어요. 글의 끝에서 영화가 그 지점에서 끝난다고 했죠.